7.34% 정도 상승을 했네요. 상승을 했는데 야 이게 진짜 맞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근데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준 거거든요. 많이 상승을 해준 건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또 겁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게 또 단기적인 또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실 텐데 결국 지금 양지수 모두 이렇게 좀 상승을 했던 거는 그 이제 공매도 금지가 좀 이제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매도를 이제 한 내년 6월달까지 금지를 시키면서 그러한 부분들로 좀 상승을 해준 그런 힘이 좀 보인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결국 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뭐 지금은 기회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기회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떤 종목들을 포트에 담고 가는지에 따라서 좀 이제 수익률이 좀 많이 차이가 나겠죠. 수익률이 많이 차이 날 텐데 야, 오늘 진짜 이만큼 상승해 준 거는 여러분들 맞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울 정도로 상승을 했네. 무서울 정도로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일단은 여러분들 뭐 증시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너무 뒷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제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조금 즐기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 일단은 즐기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미리 준비를 했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는 뭐 많이 안 올라간 그런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뭐 2차 전지나 이런 관련주들이 수급을 거의 다 끌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수급을 다 끌어가면서 지금 뭐 이만큼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 보여주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2차전지 대형주들 위주로 좀 갔다. 그리고 2차전지 중소형주들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특히나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보시면은 지금 뭐 거래량이 뭐 그렇게 많이 동반이 되진 않아요. 그렇게 많이 동반이 되진 않는데 결국 이제 주가가 이거는 크잖아요, 맞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 주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주 사기도 좀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맞죠? 한 주 사기도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가지고 뭐 오늘의 상승세 2차전지 관련주들이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시총이 이렇게 큰 기업이 이만큼 상승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하면서도 그래도 뭐 또다시 2차전지에 대한 이제 희망감을 좀 불어넣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라서 뭐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뭐 보셨다시피 지금 뭐 시장 2차전지가 지금 집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어차피 공매도 상위 종목 중에서는 2차전지도 많았지만은 로봇 관련주들도 많았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로봇 관련해서 이 공매도 이슈로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은 로봇 관련주들도 우리가 지금 같이 주목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일단은 2차전지 쪽으로 많이 몰릴 거예요. 2차전지 쪽으로 이제 자금이 많이 몰릴 건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2차전지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종목들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를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할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그런 종목들로 조금 담아 놓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수익도 좀 챙겨 가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이만큼 우리 2월 달부터 해서 2차 전지들이 거의 시장을 주도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시켰던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밑에서 준비를 못 하셨으면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서 매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사라고 하니까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배터리 아저씨도 막 중간중간에 나와서 맞죠. 2차 전지 아직도 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뭐 추가적인 상승세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인데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지금 단기적으로 2차 전지가 올랐으니까 분명히 차익 매물도 출회가 되겠죠. 뭐 에코프로 기준으로 보자면은 단기적인 저항선이 이거 100만 원 선이에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저항선은 이 100만 원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00만 원 구간까지 바로 가냐? 그것도 아니야.
오늘 이만큼 상승을 했으면은 내일 시장이나 이런 시장에서 분명히 단기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90만 원쯤까지 올라가면은 90만 원쯤까지 상승을 하면은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82만 8천 원짜리 주가가 내일 10%만 올라줘도 90만 원이거든요. 10%만 올라면은 내일 추가적으로 10%만 상승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구간을 이제 넘어선다면은 단기적으로는 100만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발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전지에서 뭐 기존에 물려 계셨던 분들, 뭐 에코프로나 이런 대형주들에 보통 다 물려 계시잖아요, 맞죠?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물려 계시는 분들은 지금 한번 제대로 판단을 해 보시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앞전 시장도 다 겪어 보셨겠지만은 결국 상승하는 종목들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입니다, 맞죠?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준비해야 될 거면 지금 시장의 2차전지가 뭐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으니까 따라가야죠, 맞죠? 이럴 때는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지금 이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2차전지 관련주들에게는 큰 호재로 지금 작용이 됩니다. 큰 호재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2차전지 당분간 상승세가 조금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제 시각이고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2차전지 중에서도 좀 빠르게 상승할 종목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리가 좀 작아요. 제가 좀 크게 말하겠습니다. 잠시만. 마이크 소리는 제가 다 키워놨는데 지금 말하는 게 괜찮죠? 이게 마이크가 한 번씩 조금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이크 딱 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간에 지금 뭐 시장은 2차전지 관련주들로 상승을 보여줄 텐데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줄 텐데, 그러면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2차전지의 뭐 단기 차익 매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걱정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매수를 안 할 필요가 없고, 다들 잘 들리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을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오늘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들, 일단 요즘에 보너스 종목이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맞죠? 보너스 종목이 지금 힘이 좋아요. 물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차피 단기 반등 시장, 단기 반등 시장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기회의 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죠? 기회의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모습들이 다들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죠. 10월 27일 날 제가 이제 금요일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단기적인 반등 라인, 제 차트에 보시면 요거 분홍색 선,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선이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공략을 했지만은 그 다음날 또 지수가 하락폭이 좀 컸어요. 컸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좀 만들어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 지수가 조금 하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바로 복구를 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기회장인데 뭐 어떤 거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러실 텐데 괜히 또 엄한 종목 사면은 또 물려가지고, 맞죠? 갑자기 시장에서 또 관심이 없어지고 이러면은 뭐 단기적으로 또 물려가지고 어떻게 또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결국 중요한 게 뭐 2차전지가 지금 당분간 시장을 조금 주도할 것 같은 이런 모양새인데, 2차전지와 더불어서 로봇 관련주들도 같이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종목들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맞죠? 이런 종목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뭐 지난주 월요일날 담으셨을 거 아니에요, 맞죠? 제가 이제 금요일날 방송 다녀와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10월 30일날 월요일날 시초가로 공략을 하셨을 거예요, 맞죠? 52,800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매수해가지고 지금
65,200원 올라갔으면은 팔면 된다. 팔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상승 봤으면은 충분히 팔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좀 단기적으로 맞다. 2차전지하고 로봇 관련주들이 있는데 조금 단기적으로는 게임 관련주들도 한번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네오위즈라는 종목은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그 다음날 시초가로 공략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약수익 구간입니다. 그렇게 큰 수익 구간은 아닌데 약수익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마음에 요거 지금 담으신 분들 많으시죠. 담으신 분들 많을 건데 뭐 어제 이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000원 정도면은 뭐 한 2% 3% 정도 수익 구간일 거야. 그렇게 뭐 큰 수익률은 아니지만은 어제 시초가 28,350원 기준으로는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만큼 빠지더라도 밑골이 다 달면서 올라왔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좋겠고,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지금 또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질적으로 3%야. 우리 여기 인간 지표들이 있네, 맞지? 매수하셨던 분들은 저렇게 바로 말씀 주시거든. 지금 그래서 게임 관련주를 왜 보자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뭐 지스타나 이런 일정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밑에 이제 달리는 꼬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이 밑꼬리가 달렸다.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밑꼬리가 달리는 거는 결국에는 주가를 요만큼 빼면은 누가 여기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제 가격을 이하로 안 빼겠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 가격대는 그만큼 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밑꼬리가 달린다는 것 자체가. 밑꼬리가 달린다는 것 자체가 살 사람이 조금 많다라는 거고,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윗꼬리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윗꼬리가 나쁜 건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윗꼬리가 발생이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 위에 물량 올라가다 보니까 과거 고점 부분들이 있죠. 과거 고점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전에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뭐 마매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뭐 32,000원, 뭐 3만원, 뭐 이럴 때 가격대에 이제 일단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보통 하는 생각 있죠. 특히나 종목 여러분들 한 20% 30% 정도 물려 있다가 갑자기 상승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본전만이라도 하자. 본전만이라도 하자라는 생각이 좀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물량들이 조금 많이 출회가 된다고. 그런 물량들이 출회가 되면서 윗꼬리가 달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소화를 하고 난 뒤에는 추가적인 상승세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종목들이 좋아요. 좀 단기적으로 제가 뭐 기회의 장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지금 짧게 반등이 나오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참여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꾸준히 잘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근데 뭐 조용히 지켜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무래도 뭐 종목들이 많이 물려 있어가지고 너무 내가 뭐 예수금도 이제 뭐 한 푼도 없고 이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시장에서 좀 빨리빨리 이렇게 수익을 보면서, 근데 빨리 본다고 해서 뭐 수익률이 약한 것도 아니에요, 맞죠? 한 1, 2주 정도 기다리면 여러분들 한 20% 30%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챙겨 가셔야 됩니다. 같이 챙겨 가셔야 되니까 그런 거를 조금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바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 부분들에서 자, 미래반도체 꾸준히 좋죠. 지금 보시면은 물론 여기 당일 고가에서 좀 파신 분들을 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당일 고가에서 조금 정리를 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아르미늄도 지금 이제 보면은 물려 있어서 지금 지켜만 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지금 빨리 선점을 해가지고 수익을 빨리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주식은 이 종목들의 순환이 좀 빨리 계속 돌아줘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이 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뭐 제주 반도체하고 뭐 말씀을 주셨는데 제주 반도체는 지금 아직까지는 힘이 횡보세를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거 뭐 시장이 무섭고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피하면은 솔직히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이미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보고 톡방에 입장을 하신 이유는 나도 그냥 좀 추가 수익도 내고 싶고 그리고 또 뭐 기존에 조금 물려 있던 거 이런 거 좀 힌트 좀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에서는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뭐 활동을 참여도 해주시고 활동을 해야지 수익을 벌어가는 겁니다. 물론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서 잠시 단기적으로 눌릴 수는 있어요. 눌릴 수는 있지만은 그러한 구간들을 조금 버티시면 된다는 거예요. 시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시간만 투자하시면 되고 지금 뭐 그래서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지난주 원탑 종목이었잖아요. 이 종목도 오늘 뭐 다른 2차전지 상승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뭐 추가 언급이 조금 묻힌 그런 종목인데 자 오늘 시초가로 매수하셨으면은 갭 4% 띄우고 22,750원에 매수하셨죠. 4% 띄우고 지금 11%에 마감을 했으면은 아직까지도 6%에서 7% 정도 수익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바닥에서 지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부분을 조금 살펴보는 게 좋았다는. 아르미니 에코 한 주 있는데 그게 평단가가 얼마세요? 매수 단가가? 그때 129만 원이라 그랬나? 근데 보통 이제 지금 주식 중독님처럼 상승장이 이제 시작된 것 같아서 다시 시작한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락장 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하락장 때 매수를 하셔야지. 자, 우리가 지난주 뭐 그렇게 증시가 뭐 지난주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았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세가 나왔으니까. 근데 제가 한 2주 전부터 왜 시장이 기회의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때부터 준비를 해놨으면은 웬만한 종목들이 지금 증시가 올라가면서 이 정도 상승폭을 보여줬단 말이야. T로보틱스도 그렇고. 그러면 2주 전부터 우리가 그 하락장에서 계속 준비를 했어야 된다. 그 하락장에서 준비를 했으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딱 지난주에도 보세요. 127만 5천 원이야. 127만 5천 원 정도면은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솔직히 신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지만은 에코프로가 한 60만 원대 딱 여기 왔으면은 지금 물타기를 많이 하셨다 그러면은 80 지금 이 정도 가격대 오늘 종가 가격대에서 이제 평단가가 형성이 돼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한데 지금 어차피 이미 지난주에 준비를 못 하셨으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물타기를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그냥 한 종목 그냥 한 주 정도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낫습니다. 특히나 127만 5천 원 정도면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냥 묻어두세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에는. 이게 하락장 때는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손이 잘 안 나가잖아요. 맞죠? 손이 잘 안 나가는데 그때 준비를 해놔야지 이렇게 단기 반등장 이렇게 기회의 시장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일전에 막 같이 예전부터 이제 공략했던 그런 종목들 지금 다시 반등세가 나오니까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다메시스도 그렇고 뭐 파브나인도 그렇고 뭐 꾸준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 급시간 추가로 쭉 하락을 하다가 지금 반등이 바로 나오니까 어느 정도 바로 반등세가 나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금 이제 판단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런 이런 시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이렇게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눌려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만 우리가 조금 노리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서 보너스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RF세미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 RF세미 보자. 여기. 자 RF세미도 보시면은
지금 뭐 거의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거의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반등이 나온 시점을 한번 딱 체크를 해보시죠. 5,000원쯤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5,000원쯤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자, 이 5,000원 구간이 과거의 고점 부근이죠. 작년에 보시면은 고점 구간, 작년 8월달에 이제 고점을 형성했던 그 구간에서 지금 딱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굉장히 급하게 들어올렸잖아요. RFSMA 같은 경우에도 뭐 3,900원, 뭐 4,000원부터 해가지고 거의 3만 원까지 굉장히 이 짧은 시간에 한 달 반 정도 안에 이만큼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들어올렸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만들어주고 있죠. 이만큼 상승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보통 이럴 때 많이 물리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할 때 쫓아서 매수하시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 지금 매수 물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단가가 거기서 유지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일단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는 어떻게 돼요? 어떤 세력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 세력 평단가까지는 끌어올리려고 하는 힘이 매우 강하다. 매우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RFSMA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뭐 다들 아실 거야. 뭐 휴대폰 관련주들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여주는 뭐 LED 관련주, 그리고 뭐 로봇 관련주로도 조금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제가 이제 특히나 로봇 관련주들하고 이런 종목들 한번 단기적으로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공매도 관련해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던 그런 이제 종목들 중에서 2차 전지와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기간별 말고 자, 일단 전체 시장에서 우리가 한 달만 조금 놓고 봅시다. 맞죠? 한 달만 조금 놓고 보시죠. 자, 조회했을 때 우리가 공매도 순위를 보시면 페노션부터 해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 뭐 포스코 DX, 뭐 현대인프라코 이런 건설기계 관련주들, 뭐 하나솔루션, 뭐 태양광 관련주죠. 뭐 한호시스템은 자동차 부품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많으실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공매도 상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 순위라고 보시면 되고, 자, 뭐 에코프로 BM이나 이 상위 랭크에 보시면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뭐 이런 종목들, 하나오션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조선 관련주들, 조선 관련주들이랑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까지 좀 이제 굉장히 공매도 순위가 높게 좀 형성이 돼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한 달 동안 이렇게 좀 보시면 평균적으로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두 달간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을 받았잖아요, 맞죠? 두 달간 조정을 받았는데, 자, 이런 기간에서 조회를 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더 많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상위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은 지금 공매도는 아까도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내가 지금 팔고 이 가격에 그냥 팔고 추가 하락이 나오면 내가 매수를 해서 갚아 넣는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 조금 이제 대상이었던 게 뭐냐면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특히나 이 100만 원대 위에서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차트만 좀 키워볼게요. 단기적으로 지금 여기서 공매도를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만 원 위에서 100만 원 위에서 공매도를 때려버린다면 이 기준으로 보면은 자, 추가적인 낙폭이 이만큼 생겨버리죠, 맞죠? 낙폭이 생기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100만 원에 난 이미 매도 주문을 팔았어요. 내가 주식이 없는데도. 주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100만 원에서 매도를 했는데, 자, 요거 기간이 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좀 많이 들어죠. 90만 원에 내가 다시 사는 거야. 그럼 나는 90만 원에 이 주식을 다시 사서 100만 원에 그때 팔았던 거를 내가 다시 대신 갚아 넣는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 주식만 사고 다시 내가 일전에 팔았던 100만 원치 뭐 한 10주를 팔았다. 그럼 내가 1000만 원이 썼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실질적으로 90만 원에서 90만 원에서 내가 다시 10주를 사서 9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000만 원의 수익이 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단기적으로 100만 원 정도의 차익금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매도가 없으니까 이 공매도가 무서운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외인 자본이라든지 공매도가 굉장히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외인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탈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 공매도를 치다 보니까 어차피 주가는 계속 떨어지게 돼. 왜냐 그러면은 이게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100만 원에 팔았다는 것 자체가 100만 원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100만 원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 하면은 여기서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 여기서 좀 파는 사람이 많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인들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주가 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자기도 팔아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신용장고라든지 뭐 반대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치니까 개인들의 신용장고 이런 거 그러니까 반대매매 강제청산이 되어버리니까 매도 물량이 더 많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이렇게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증시가 하락하는 게 결국 뭐야? 전체적인 종목이 빠진다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종목을 이렇게 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악영향이 계속 되는 거야. 공매도 치는 사람들은 수익은 계속 보지만은 개인들은 이거 버티다 보니까 신용 땡겨 쓴 사람들 강제 매매, 반대 매매, 강제 청산 당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물량도 이제 나오겠죠. 그 물량이 나오고 이렇다 보니까 시장이 완전 이제 투심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공포에 질려서 그냥 다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차라리 이만큼 손실을 볼 때 던져야겠다, 정리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시장에 악영향을 계속 미치는 거죠. 그렇게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공매도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금지가 되다 보니까 특히나 이렇게 2차전지 관련해서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이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야. 오늘 뭐 시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5.6%, 코스닥이 7.3% 정도 상승을 했으면은 거의 뭐 역사적인 상승률입니다. 저 정도면 역사적인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렇게 들어올릴 때도 2차전지 관련해서 힘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결국은 2차전지 관련해서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뭐 공매도가 금지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재료의 지속성이나 추가적인 증시의 상승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내년 6월까지니까. 앞으로 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아르미님은 127만 원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손절을 하거나 뭐 반대 매매가 당하거나 그런 식으로 청산이 됐던 사람들은 다 이 가격대 이 80만 원 이하에서 다 청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들이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쯤에서 보유하고 있던 게 이만큼 와서 손절 처리를 해버렸어요. 내가 쉽게 말해서 이 120만 원에 내가 한 주를 들고 있었는데 지금 아르미님을 예로 들어볼게요. 127만 원에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쯤 와서 너무 떨어진 것 같아서 그냥 던지거나 시장의 공포감에 의해서 이 정도 가격에서 본전 찾자 아니다 이거 그냥 손절 처리하고 다른 종목 공략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차라리 던져버린 사람도 낫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 이까지 나오는 거 보고 그때 그래도 손실이지만은 그때 좀 잘 팔았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행보세를 보여주면서 하락을 보였을 때 여기서 던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60% 감안하고 감내하고 이렇게 던져버리는. 그럼 이런 물량들 누가 다 받아먹냐? 기관과 외인들이 보통 다 받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 공매도라는 게 시장을 단기적으로 자기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내 시장이 안 좋은 점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국내 시장 특히나 글로벌 증시가 막 좋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락장 2달 연속 하락장일 때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 미국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 상승폭도 우리보다 훨씬 크게 나왔었고 추가적으로 뭐 하락이 나오기도 했지만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국내 증시를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영향을 못 받았다. 영향을 못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에서 지금 공매도가 지금 정리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조금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좀 깜빡했는데 네네. 일단은 지금 원달러 환율 자체도 일단 1,300원이 깨졌습니다. 1,300원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지금 굉장히 좋게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만 보셨을 때는 지금 뭐 이렇게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들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 해외여행이요. 환율 떨어졌다고? 그거 너무 단순한 생각 아닙니까? 이런 종목들 지금 단기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왜 이렇게 조정이 많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그냥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매도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투심이 조금 위축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팽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똑같아요. 로봇 관련주들 뭐 이만큼 지금 조정이 나왔잖아요. 관련주들이 다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로봇 관련주들도 공매도에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투심이 안 살아난 거죠. 투심이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지금 이제 당장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는 짧게 수익 볼 거를 챙겨가야 됩니다. 뭐 2차전지 오늘 뭐 에코프로 상한가 같다. 근데 뭐 어느 정도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겠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2차전지를 안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2차전지 잠깐이라도 봐야 돼요. 잠깐 보면은 여러분들 5% 10% 정도 수익은 챙길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상승을 해줄 때 같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포트를 구성해내야지 수익이 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은 뭐 2차전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뭐 하이드로리튬이나 이런 것도 뭐 아까 장중에 상한가 가기도 했고, 뭐 에코프로, 뭐 금양,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종목들 다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솔직히 뭐 저도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여러분들도 수익을 보셨던 종목이잖아요. 자, 이런 종목이 솔직히 제가 뭐 공매도 이렇게 금지가 될 줄 알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맞죠? 어느 정도 우리가 저점 구간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에서 뭐 2차 전지 산업, 뭐 물론 이제 시장에서 조금 외면을 받고 있었지만은 단기적으로 많이 눌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이 기업 봤을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뭐 망할 기업은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망할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자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만큼 상승세가 나왔으면은 지금 우리는 이 밑에서 잡아놨잖아요. 이 밑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더 상승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우리는 이제 분할 매도를 통해서 그 수익률들을 극대화를 시키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만 좀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2차전지 그래서 지금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에도 방송하기 전에 진짜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고 아까 아나운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방송 중에. 지난주 금요일에 전문가님 종목 어떤 거 봐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2차전지 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뭐합니까? 안 사는데 맞죠?
안 사요. 사야 되는데 안 산다니까요. 안 살 거면 물어보기는 말놓고 물어보니까 뭐죠. 단기적으로 보라 그랬는데. 그래서 뭐 하나기술이나 뭐 이런 종목들 또한 지금 뭐 오늘 뭐 갭상승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수익 구간이잖아요. 6.5% 정도 갭상승했지만 시초가 7만 5천 원에 담으셨으면 지금 8만 100원. 여기서 종가가 형성이 됐죠. 그러면 못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한 5% 이상 대 수익 구간이란 말이에요.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뭐 좀 단기적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T로보틱스도 꾸준히 보셔도 되고 마음의 아이도 걱정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뭐 최근 이제 공략했던 종목들이 왜냐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종목 뭐 공략했던 종목들이 먼저 순서대로 가주면은 좋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단기적인 반등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이 되었던 종목들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왜냐 그러면은 시장이 조금 추가적으로 눌리는 그런 부분들도 다 소화를 했고 종목들 자체가 이제 다 소화를 했고 지금 거의 바닥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죠. 맞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빨리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좀 준비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다들 주식을 뭐 어느 정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뭐 우리가 보유를 하고 뭐 일주일, 이틀, 3일 이렇게 해서 5% 10%씩만 수익 봐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물리는 경우가 뭐예요? 미아님 오셨어요? 안 그래도 뭐 교통사고 나셨다면서? 주식이 왜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5% 10% 정도에서 그냥 이틀 뭐 보유하고 뭐 일주일 보유하고 5% 10% 은행 넣어놔도 그만큼 이자 안 나옵니다, 맞죠? 근데 그 정도 수익으로 만족을 하면 되는데 사람이란 게 원래 욕심이 있어가지고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 볼 때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다 정리를 해야겠다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해줄 때 이 고점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45,000원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셔도 돼요. 근데 그래도 뭐 수익을 안 본 게 아니잖아요, 맞죠? 수익을 보긴 봤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구간에서 근데 제가 그때도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 조금 물려도 됩니다, 여러분들. 물려 있어도 이게 하락장이 끝나고 반등장이 나오면 이렇게 막 상승 부분을 굉장히 잘 올라가죠. 에이,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뭐 37,000 얼마면은 마이너스 10% 정도인데 굳이 왜 추가 매수를 계속 해? 그렇게 비중이 늘려가면은 또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또 출회가 되고 이렇다 보면은 이 종목이 또 묶여버린다니까.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만은 우리가 100%라는 게 없습니다, 맞죠? 주식 시장이나 뭐 선물 시장 이런 것 전체에는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제가 이제 분할 매도로 항상 말씀드리냐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안정적으로 대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만 대응하시면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여러분들 막 크게 해서 막 100% 이렇게 수익 보는 것도 좋죠. 근데 뭐 100%씩 이렇게 수익 보는 건요. 실질적으로 진짜 완전 주도 테마에서 내가 종목을 잘 잡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솔직히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100% 이렇게 막 올라가려 그러면 뭐 초전도체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비중 늘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공략한 종목들이 오히려 더 빨리 올라갔잖아요. 시장이 추가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상승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뒤에 공략하는 종목들이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달렸네. 맞아요. 그러니까 대방일랜드 아까 제가 맥스트 한번 물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맥스트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이 가격대면 나쁘진 않습니다. 물타기 하는 가격대가 12,000원 정도 있다면서요. 지금 정도 하면 이제 뭐 평당가 하면 한 이제 9,000원 정도로 조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좀 단기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비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내가 여기에다가 10%를 들어갈 것인지 20%를 들어갈 것인지 실질적으로 근데 처음에 20%를 들어가다 보면은 그 다음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시간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보통 물타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동일 비중으로 물타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2,000원에 15,000원에 이 메소드는 예를 들면 15,000원에 내가 한 100주를 샀어요. 100주를 샀다. 내가 한 1,000만원 가진 것 중에. 근데 지금 한 6,000원 구간까지 오니까 똑같이 이제 100주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문이.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주가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돈은 덜 들어가겠죠. 돈은 덜 들어가지만은 자 100주, 100주에서 200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맞춰보면은 한 11,000원, 12,000원 구간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 구간에서 우리는 총 200주를 들고 있는 거예요. 어.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장이 반등 시장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관심이 없는 이런 종목들도 상승 분위기를 같이 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200주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200주를 더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고개를 들어주는 척 하다가 추가적으로 많이 눌린다. 내가 여기 한 1,500원, 1,100원, 11,000원 요 사이에 평단가를 조정을 해놨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뭐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 부분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 부분은 솔직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나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의 그냥 연례 행사처럼 한 번씩 올라요.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강하게 오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굳이 섣불리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투자 목적이 아니고 만약에 적금처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제 편해요. 적금처럼 한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처음에 이 종목 그냥 한 10만원씩 사는 거예요, 맞죠? 10만원씩 사가지고 올라가면은 한 5% 10% 구간 되면 그냥 다 팔고 치워버리고 이런 종목들을 그냥 내가 적금처럼 내 월급날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한 30만원치만 내가 써야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이게 추가 하락이 나와도 어느 정도 딱 평균 단가가 유지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이제 편하다는 겁니다. 그런 시장 뭐 그런 생각으로만 시장 대응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원탑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모그린텍입니다. 아모그린텍. 아모그린텍을 아까 뭐 누가 또 여쭤보셨는데 물탈 준비해야 된다. 이 아모그린텍도 옛날에 우리가 공략을 했던 종목이긴 해요.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 구간 딱 다지면서 싼바닥 딱 찍어 놓고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에 우리가 그냥 편승만 하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보신다면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실 거예요. 맞죠? 대박 1리 맞죠? 이게 과거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제가 그때 아마 한 4월달인가 이쯤에서 한번 공략을 해서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슈팅 나오고 정리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 잘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팔아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솔직히 제 방뿐만 아니라 다른 방에도 막 여러 데 많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진짜 종목만 많아진다. 종목만 많아. 이게 어느 정도 수익 본 것들은 계좌에서 사라지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 종목 하나로 내가 어떻게 뽕을 뽑아 보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제일 위험해요.
그런 마인드만 없으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은 챙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이제 다 욕심이거든요. 일단은 뭐 아모그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페라이트 관련해서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지금 이자전지가 이렇게 당분간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은 또다시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야. 지금 자리가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부분만 챙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3,000원에 사서 14,000원, 15,000원만 팔아도 여러분들 수익이 뭐 8%에서 15%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만 수익을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걸 진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내 인생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주식이 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종목 하나 투자해 놓고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물 떠놓고 맨날 떡상가작 하면서 외치면서 그 막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하면은 결국 망하게 된다니까. 주식에서 뭐 300% 400% 가는 종목들 있죠. 특히나 뭐 제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상승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하잖아요. 루닉 같은 거 이런 거 제가 작년 10월달에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올해 9월달까지 끌고 올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이 90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끌고 올 수 있었겠어요? 못 끌고 온다니까. 이게 다 지나고 난 뒤에 이만큼 올라가고 이만큼 올라갈 것이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다 끌고 오죠. 맞죠? 근데 그런 확신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절대 못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9개월 동안 못 끌고 와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요즘 뭐 공략하는 종목 들었대요. 과거에 보시면은 뭐 이구산업이나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럼 이 이구산업 같은 경우 2월달에 공략을 해서 4월달, 5월달에 슈팅 나올 때 정리를 했다는 종목이에요. 왜냐? 근데 이 횡보세 안에서 계속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시장에서 구리 관련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와버렸네. 그럼 우리는 이 평단가에서 마이너스 5% 10% 정도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재미도 없는 거 솔직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데 한 번 슈팅이 나올 때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왜냐? 여기는 무너지지 않으면은 슈팅 자리니까. 뭐 시간이나 아니면 주변 환경에 의해서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겠죠. 이 기간. 이 기간들은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 하나기술 이런 거는 뭐 오늘 시초가 사서 수익 구간이야. T로보틱스도 오늘 시초가 샀으면 수익 구간이고.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막 분위기에 따라서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고 덜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맞죠? 주식시장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는 충분히 반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자리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한 종목을 끝까지 이제 끌고 가면서 수익 내는 것도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10% 20%씩 그냥 꾸준히 수익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공략한 종목이 이 마음에야이죠. 이 마음에야 이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매수를 진행을 했잖아요. 이게 또 뭐 32,000, 35,000 이 정도까지 가면은 20% 정도 수익 구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종목으로 수익을 얼마나 본 거예요? 고민님은 아마 이거 공략 다 하셨을 거예요.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릴, 그러니까 거기서 공략을 다 하시면서 수익을 그렇게 짧게 챙겨 가시면서 스트레스도 그렇게 크게 안 받고 이런 종목들을 들고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파란다이소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파란다이소라고 하시는 분들은 죄송해요. 파란다이소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고 있으면은 스트레스가 엄청 날 거예요. 맞죠? 스트레스가 엄청 납니다. 실질적으로 저 보고 있으면 짜증 나기도 하고. 다들 그럴 거예요. 다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내가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언제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종목 공략해서 30% 40%뭐 70%뭐 이렇게 수익 보는 것도 좋죠. 보는 것도 좋은데 저는 실질적으로 뭐 10% 20%뭐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수익만 낼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 전처럼 이렇게 하락장이 조금 발생이 될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된다라는 거는 조금 인지를 해야겠죠.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리가 나오는 몸에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기회의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 포트에 대한 리밸런싱도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새로 조금 짜가지고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RFSM이랑 이제 아모그리트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초가 공략 가능합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엔 뭐 최근에 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다들 움직임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조금 막 시장에 좀 빠르게 반응하는 이런 종목들 부담 없이 담아가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담아가시고 이 하이스트리 지금 매수가에서 딱 10원 더 높은데 이거 슈팅이 분명히 한번 나올 자리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충분히 나올 자리야. 충분히 나올 자리인데 요거 시간 쪽 여유 좀 있으신 분들은 한 4,000원 정도까지는 지켜봐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1차 목표가예요. 하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슈팅이 나올 자리입니다.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일단 공략을 하고 뭐 철강 관련주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모아가시고 지금 이제 뭐 거래량 높고 좀 이제 주가 하락했다 뭐 상승했다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 막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이게 여러분들도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쏠 때 굉장히 강하게 쏘는 상승이 나왔을 때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크게 빠지지 않으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담아놓고 슈팅만 기다리면 돼요. 이런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보자. 어차피 제가 또 내일 10시 저녁 방송이 있으니까 또 뭐 종목은 내일 또 되면 하나 더 나가겠죠. 뭐 종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지금 뭐 이렇게 막 시장 반등 나오고 이럴 때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빨리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겁니다. 높아지기 때문에 뭐 지금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피 지금 우리 방에서 수익이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준비를 해 놓으시고 수익이 나는 만큼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가지고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미 지금 뭐 다이소로 계좌가 묶였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조금 막 꼴보기 싫은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 이 종목 진짜 쳐다보기 싫다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금 조금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는 만큼만 여러분들이 그 종목 그냥 한 주씩 두 주씩 그냥 그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자. 연실님 아까 여쭤보셨죠. 더양산업. 이것도 굉장히 과대 낙폭주네요. 그래도 최근에 투자하셨는가 봐요. 7,239원. 7,239원이라면은 어느 정도 막 이럴 때 사가지고 좀 떨어질 때 막 물타기 해가지고 평단가를 맞추셨나 보네. 제 종목이 승률이 높죠. 승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할 때가 있을 거고 상황에 따라서 7,239원이면은 이게 제일 처음에 언제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제일 처음 진입하고 만약에 수익 구간이 왔는데도 매도를 못해서 그게 문제가 되겠죠. 7,239원이면은 뭐 한 8,000이나 8,500원 요새 사가지고 좀 떨어질 때마다 대응을 하신 맞죠? 대응을 하신 거죠. 이미 물타기가 됐네. 평균 단가만 보면 알아요.
7,239원. 딱 한 번만 매수한 게 아닙니다. 지금 물타기가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1원짜리 단위가 저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종목들이. 근데 지금 보자. 7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계산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들. 7,239원. 여기 지금 8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8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네, 녹화본 드리겠습니다. 그 800만 원이 517만 원으로 내려갔네, 맞죠? 300만 원이 사라졌네. 이 주가 안에 있죠, 일단은.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자동차 부품 관련 쪽, 그리고 뭐 그래픽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면 조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지금 근데 물은 타지 마세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여기 4,000원만 안 무너지면은, 이게 왜냐하면 4,000원이 무너지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요 4,000원만 안 무너지고 여기서 버틴다면은 한 6,000원 정도까지는 금방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000원 정도까지 회복이 된다면은 그때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겠죠. 여기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차라리 어느 정도 좀 손실을 각오하고 차라리 다른 종목들로, 왜냐하면 7,200원에서 뭐 6,000원 정도면은 뭐 한 14% 정도, 14% 정도 손실 구간이잖아요. 손실 구간인데도 일단은 다른 종목들로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교체를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결국에는 손절입니다. 손절, 맞죠? 손절을 제일 하기 싫어요. 근데 이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손절도 어느 선에서는 내가 빨리 진행을 해야지. 호미로 막을 거 가로로 막는 거래. 시간은 더 걸리고. 어차피 주식에서는 우리가 솔직히 손절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존버하면은 막 올라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버티시잖아요. 근데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이제 생각을 잘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손절이 제일, 아니 근데 어디 무슨 투자진지 간에 손절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특히나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잖아요, 솔직히. 시간만 투자하면 되잖아요.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희님만 해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구간에서 손절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은. 안 올라가는 종목들은 안 올라갈 수 있죠. 보자. 슈프리마 HQ 20%. 비중이 20%란 말이죠. 매수가가 8,510원. 이 보안 관련주 있잖아요. 이거 슈프리마 HQ. 이 보안 관련주는 조금은 더 지켜보세요. 지금 왜냐 그러면 양자암호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차트만 보자면은 지금 이만큼 깨졌을 때, 이만큼 하락을 했을 때 이 바닥 구간에서 반등이 성공이 되었죠.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서 뚫어줬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강하게 뚫어줬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렇게 조금 눌렸는데, 요 부분이 지금 이제 21년에 지금 12월달 저점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런 자리를 보셨을 때는 지금 최근에 이런 움직임만 봐서는 지금 이렇게 저점을 형성하고 살짝쿵 이렇게 변곡 추세를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는 조금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제 8,000원 정도까지 가면은 어느 정도 상단 매물이 조금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굳이 대응은 하지 말고요. 굳이 대응은 할 필요 없고, 왜냐 그러면은
이게 확실하게 딱 반등이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걸 무너뜨리고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밑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좋거든요. 5천원 초반대에서. 그 부분을 보셨을 때는 지금 굳이 무리하게 대응을 하실 필요는 없고, 이 8천원 구간에서 지금 이거 최근에 이만큼 슈팅이 나왔었네, 맞죠? 27% 정도 슈팅이 나왔는데 지금 윗꼬리가 22%가 달렸네. 이런 식으로 지금 물량을 잡아먹는 움직임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는 이 슈프리마 HQ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가 조금 동반이 되면은 충분히 이 구간도 쉽게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뭐 자리가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9,000원 정도. 목표는 9,000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이 수익을 막 오래 걸렸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물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고 내가 이때까지 버틴 시간이 있는데 하면서 또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익 더 보겠다고 버티다가 또 물립니다, 맞죠? 보통 그런 분들은 많이 봤어요. 짧게 보세요, 짧게. 덕양산업은 요거는 조금 이제 움직임 지켜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번씩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그냥 약수익이라도 정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꼭 그래요. 내가 이제 8,500원에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만약 이쯤에서 매매를 진행하셨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거의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렇게 4개월 걸렸죠. 이게 올라갈 때 어떤 이슈가 동반이 되면은 힘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겠죠. 바로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바로 회복이 되는데, 그냥 차트의 흐름대로만 만약에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4개월 걸려서 이제 하락한 게 4개월 걸려서 올라갈 거란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내가 총 이 종목에 8개월을 투자를 했는데 내가 고작 5% 10% 먹으려고 내가 이 종목에 투자를 했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죠? 이 두 종목이요. 시외로 매매하셔도 되고요. 시외로 매매하셔도 되고, 시외로 매매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내일 시초가로 근데 하셔도 됩니다. 저는 공식 기준으로 내일 시초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걸 맞습니다. 차트 보는 이제 기본적인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좀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선물 같은 경우는 또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죠. 일단은 글로벌 이제 시황이나 그런 분위기 자체에서. 근데 기술적인 분석을 우리가 하더라도 거기가 무너지고 하면은 딱 적절하게 우리가 손절을 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손절 대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 차트 교육도 한번 해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이제 오늘 방송 갔다 왔고 내일 제가 10시 방송만 일정을 이제 끝내면은 이번 주는 이제 방송 일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거 장중에 좀 라이브 켜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뭐 단타도 한 번씩 해볼 거고, 그리고 뭐 이런 차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야 진짜 근데 오늘 시장이 보면 볼수록 경이롭네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이거 무조건 좋다라고 받아들여야 될지 겁나기도 합니다, 솔직히. 너무 이렇게 갑자기 들어올려 버리니까 좀 겁나기도 하는데, 뭐 언제 뭐 우리가 무섭다고 해서 뭐 주식 안 할 겁니까, 맞죠? 시장 대응은 해야지. 자, 여러분들 일단 뭐 PI 첨단 소재야. 아까 뭐 이슈가 하나 있던데. 잠시만요. 보자 보자.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PI 첨단 소재가 아까 어디서 봤거든요. 그 부분은 내가 제가 이슈를 봤는데 좀 까먹었어요.
최근에 이슈가 있었는데. 매각은 근데 이미 확정이 된 거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을 것 같지는 않고. 업황 전망이 좀 좋아졌나? 아까 저 어디서 봤는데 이거를 기억이 안 나네. 아, 이글님도 계시고 이글님도 계시고. 아, 저거는 제가 이거 좀 찾아가지고 좀 그거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간만에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상승장이 좀 만들어졌는데 여기 이제 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겠죠. 그러니까 뭐 암호그린텍이나 이런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에 조금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로 우리가 또 수익을 내봐야겠죠. 수익을 조금 내면서 조금 재밌게 하시죠. 단기적으로 5% 10%씩 이렇게 좀 챙겨가면서 재밌게 좀 대응을 하시고 오늘 시장은 일단 이렇게 좀 마무리해서 일단 시외까지 제가 좀 살펴볼 건데 시외에서 뭐 아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 위에는 지금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바람 많이 부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외출하실 때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고요. 운전 조심하시고. 자,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푹 쉬시고 내일 이제 작년 시황에 또 뵙고 제가 내일 저녁 방송 좀 다녀와서 또 라이브 방송 한번 진행을 하고 이번 주는 좀 이제 일정 조율해가지고 장중에 라이브 방송도 종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좀 챙기세요.